예,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상속증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이 등기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전 과정에서 이 상속증여세, 만만치 않은 상속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요즘 미술품입니다. 미술품은 집에다 걸어놓고 뭐 살짝 물려줘도 상속증여 이런 거가 관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런 건지 오늘도 미술품 전문 권민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아버지가 그 좋아하던 그림이요. 그림 굉장히 비싼 그림이 있다고 할 경우에 뭐 제 경우는 아닙니다. 아들한테 돌아가시면서 살짝 물려주면 그거는 상속세 안 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요. 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상속세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아, 원칙적으로 그런 거군요. 예. 네. 미술품도 그러면 그런 물론입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실제로 그러면 이 미술품 가지고 상속증여 신고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가치를 측정을 합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상속과 증여는 어떤 작품이 넘어간 다음에 그 대가로 돈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드시 세율을 곱하려면 퍼센트를 곱하려면 숫자로 표현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났을 때 그 재산을 평가하는 규정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대원칙은 시가입니다. 네. 시가라는 것은 제3자 사이에 널리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입니다. 네. 다만 시가라는 것을 좀 알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예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재산이 실제로 정말로 매매된 적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미술 작품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거를 6개월 안에 경매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경매 가액에서 팔린 그 가격, 그게 상속 증여 당시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경매 가격이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가격입니다. 네. 여기서 감정 가격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 선생님이나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미술품도 그럼 감정평가 법인에서 예, 하나요?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사매매 가액이라는 건데요. 네. 미술품은 유사한 게 잘 없기는 하지만 그렇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판화로 여러 장이 제작이 돼서 팔렸는데 그게 팔린 가격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작가 선생님이 같은 도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이 경매에서 팔린 적이 있다. 그러면 그런 가액을 갖고 와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가액이 다 없다. 그러면은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른바 부동산의 공시가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것과 이제 유사한 개념인데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자격증이 없더라도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2분 이상이 감정을 해서 평균액을 내면 그 가액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 전문가라는 건 어떤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냥 이제 갤러리에 계신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경매 회사에 계시거나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주십니다. 예. 법 규정에 따라서 분명히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이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이제 그 미술품 얘기가 나왔는데 미술품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그 경우도 세금이 상속세가 납부가 됐나요? 상속세라는 건요. 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 거죠. 반대로 표현하면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에서 비과세가 되는 규정 중에 이제 2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그 물건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하기로 한 경우.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이 유언은 없었지만 상속인들이 6개월 내에 그 작품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하면 부가 대물림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기 때문에 뭐 작품을 기증한다 말씀은 없으셨겠지만 그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내에 유족들이 기증을 결정했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유족들이 다 전액 기부를 했는데 이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물납도 가능합니까? 물납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세법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일본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도입을 하고 있었죠. 네. 물납이라는 것이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건 받아서 금전으로 받아야만 여러 용처에 두루두루 쓸 수 있습니다.
다리를 만든다든지 국방에 쓴다든지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럼요. 그렇죠. 근데 물납을 받아버리면 그 재산의 용처가 굉장히 한정되거든요. 그래서 물납이란 제도가 이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프랑스에서는요, 그 피카소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작품들을 물납 받아서 파리 피카소 미술관을 만들어서 네. 국익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착안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2022년에 미술품의 물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시행은 2023년부터입니다. 아. 예. 근데 여기 물납을 할 때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술품을 물납하려고 하는데 그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돈으로 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요, 상속 재산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이나 예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술품도 받은 거죠. 그래서 받은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내기에 충분하다. 그럼 그냥 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동산하고 미술품을 받았는데 미술품으로 이제 세금 납부를 할 때 부동산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게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재산 중에 50%가 미술품이었다. 그러면 세금도 50%만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법은 이제 정해졌지만 시행령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거를 물납을 받아도 될지 안 될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협상을 하거나 네. 반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에다가 이거는 물납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네. 어떤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제 어떤 심사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정말로 국익에 손해가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만 물납을 받게 네.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좋은 작품만 물납으로 받겠다 이제 그런 뜻 같습니다. 예. 안 팔리는 거는 물납으로 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 영상 나오면 또 그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야, 아무리 세금을 내도 이 미술품 같은 것까지 뭐 상속증여세를 내라고 하느냐 이런 또 국민들의 좀 따가운 시선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굳이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뭐 상속증여세 뭐 신고하지 말고 뭐 슬쩍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저도 솔직히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요, 세상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작품이 또 탄생을 하고 그 작품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는 없어요. 네. 게다가 미술품은 등기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미술품을 빠뜨리고 신고를 했다. 그 상황에서 국세청 쪽에서 즉시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어서 어느 날 경매 회사 같은 데 등장을 했을 때 저 작품은 분명히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어떻게 갔지? 네. 라는 의심이 들면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자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취득을 못했다고 볼 때는 이거 혹시 증여받은 거 아닌가? 상속받은 거 아닌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음으로 미술품을 가져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미술품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알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 미술품을 처분을 해서 이제 어떤 아파트라든지 여기 거액의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원래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겠죠. 국세청에는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요. 인풋과 아웃풋을 딱 따져서 네.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재산을 취득할 때 그때 그 비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네. 조사를 개시를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포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포착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2021년 7월에 네. 도정환 의원께서 미술진흥 법안이라는 거를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 미술진흥 법안에 보면요, 작가가 작품을 한번 팔고 그 작품이 컬렉터들 손을 거칠 때마다 그 일정 수익을 작가한테 지급하는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가한테 수익을 주려면 그 작품이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되잖아요.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정착을 하려면 그 작품의 유통이 모니터링 돼야 되는 그 시스템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이 일일이 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음악저작권 협회라고 해가지고요,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또 작곡가한테 배분해주는 단체가 이미 있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단체나 아니면 이제 갤러리를 통해서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유통됐는지를 아마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등기 등록에 준하는 효과를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미술품이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어쩌면 취득세 대상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서운 얘기네요. 예, 그러면 또 거래가 좀 위축되고 이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거래 때마다 계속 작가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거래가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게 좀 거래를 많이 위축시킨다 네. 이런 우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거기 작가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그 매매 가액의 전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액까지 같이 마련을 해야 되니까 네. 또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예.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 미술품과 관련해서 이 상속증여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